자, 시작 한번 해보자. 저 오른쪽 밑에다가 적었지? 적었고 이제 시작을 해보자. 잠깐만. 시작을 해볼게. 보는 것처럼 이제 형제 간의 경쟁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그래서 부모는 비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소재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기선 내가 설명을 많이 안 할게. 한글로 가보자. 형제 간의 경쟁은 특히 의지가 강한 애들 사이에서 자연스럽다. 여기서 이제 좀 유치할 수 있는데 일치불일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됐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골라라, 뭐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선택지에 형제 간의 경쟁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므로 없애야 하는 거다. 이러면 틀린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형제 간의 경쟁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래. 글 쓰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다. 부모로서 위험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을 서로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하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 얘네들은 항상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아기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달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느냐다.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서 거기 한글 있는 데다가 밑줄 좀 쳐보자.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느냐 이렇게 밑줄 쳐보자. 밑줄 쳤어? 이게 뭐냐면 비교 혹은 경쟁이겠지. 글씨 색깔 잘 보이나 모르겠다. 안 보여. 예, 다시 써드릴게요. 비교, 경쟁. 비교 혹은 경쟁. 말을 잘 봐봐. 얼마나 빨리 달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먼저 가느냐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또 소녀는 자신이 얼마나 키가 큰지 신경 안 써.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큰지 신경 쓴대.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 경쟁인 거지. 이렇게 비교하는 데 관심이 많다. 경쟁하는 데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스케이트 타는 능력에서부터 누가 가장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그들 자신을 그들의 동료들과 비교해서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그들은 가족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어떠한 실패에도 특히 되게 민감하다. 가족 내에서 얘기를 하는 것 더 민감하다. 따라서 가정에서 평화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일상적으로 한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편애하는 비교 발언하면 안 돼. 이거를 위반하면,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 더 큰 경쟁을 만드는 거래. 그러면 여기서 이 원칙이 뭘까? 그치, 하지 말라는 거잖아. 비교 발언 하지 말라는 원칙을 위반하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이제 영어로 들어가 볼게. 자, 첫 번째, sibling이라는 단어가 밑에 주석으로 달려 있을 거야. 이거 형제자매라는 단어인데 혹시 모르면 이건 외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sibling rivalry면은 형제 간의 경쟁이겠지. 뭐 형제 자매 간의 경쟁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단어. 이 단어는 내추럴, 자연스러운 거다. 특히 누구 사이에서? strong-willed kids 사이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석할 거고. 자, 우리 그거 한번 대비해보자.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같이 쓰인 걸 골라라, 다르게 쓰인 걸 골라라. will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동사의 의미 있지. 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이제 쓰였을 때 의지라는 의미도 있고, 또 명사로 쓰였을 때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어. 이렇게 세 가지 알고 있으면 거의 다 아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의지로 쓰였구나라는 걸 알고 다른 문장에서는 이제 뭘로 쓰였나 확인을 하면 되겠지. 자, 부모로서 one of the danger, 위험한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거야. 애들을 호의적이지 않게 서로.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하는 게 위험한 거야. since. 왜냐하면 they are always looking for a comparative advantage. comparative advantage면은 비교 우위라고 해석을 할게. 그들은 언제나 비교 우위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비교하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런 말이고. 아까 우리 해석하다가 이제 문제는 이라고 나왔던 그 단어가 issue거든. 이슈는 뭐가 아니라 뭐다 해서 나대의 법비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이슈가 되는 것은 아이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가 아니고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자, 여기서 의주동이지. 의주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의주동이 나온 거고, 그 다음 거 같은 경우도 좀 독특하거든. 여기가 이제 의문사잖아. 그리고 여기가 동사야. 주어가 어디 간 거냐면 이 의문사가 주어의 역할까지 같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누가라는 말 자체가 이제 누가를 나타내는 의문사이기도 하고 누구라는 말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의주동 충족은 되는 건데 의문사하고 주어하고 한 단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는 안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다음 거. 아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신경 안 쓰고 He's vitally interested in who is tallest. 그는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키가 큰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의, 주, 동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의, 주, 동이거든. 이 who라는 애가 의문사하고 주어를 같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해석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여기인데, 우린 vital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필수적인, 중요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 해석을 보면은 매우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한번 볼만 하겠지. 이런 거는 여기서는 매우라고 해석을 했구나 하면서 가볍게 외우면 될 것 같아. 아까 한글에서도 봤던 부분이야. 누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는지, 이거 비교 우위 말하는 거고, 누가 키가 가장 큰지, 이것도 비교, 경쟁하는 걸 말하는 거지. 다음 거. Children systematically measure themselves against their peers. 자, 단어를 쪼개서 볼게. measure라는 단어는 측정하다. 그럼 measure themselves면 이제 그들 자신을 측정한다 라는 뜻이겠지. against는 여기서 이제 뭐뭐와 비교하여라고 해석하는 단어로 생각을 할 거야. 비교하여. 그들의 동료와 비교하여 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수거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싶으면 measure A against B, A를 측정하다 B와 비교하여 이렇게도 만들 수는 있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느낌이 들어.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그들 자신을 측정합니다. 동료들과 비교하여 모든 것에서 뭐부터 뭐까지.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능력에서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 누가 가장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네. 이게 의주동이지. 의주동. 의문사랑 주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이런 거. They are especially sensitive to any failure. 그들은 특히 민감합니다. 어떤 실패에 대해서. 언급되어지는. openly. 공개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수동 쓴 거 확인해야 돼. 어디에서? 그들 가족 내에서. 가족 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어떤 실패에 대해서 특히 민감합니다. 이렇게 갈 거고, sensitive는 민감 아니고, 내가 뭐 적을지 알지? sensible 적겠지. 분별 있는 이제.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적으면 안 된다는 거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sensitive가 맞는 거고, 여기 sensible이 들어가면 말이 이상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야. sensible은 안 돼. 자, accordingly, 따라서 Parents who want a little peace at home. 집에서 약간의 평화를 원하는 부모들은
뭐 해야 되냐면, 자, guard라는 단어가 이제 뭐 지키다, 막다 정도의 뜻이고, against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좀 맞부딪히거나 뭐 그런 걸 싫어하는 때 쓰는 단어잖아. 그래서 guard against를 한글에 아마 경계하다라고 나올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부모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뭐 대비해야 합니다. 뭐 조심해야 합니다. 다 상관없어. 어떤 비교 발언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비교 발언이냐면 일상적으로 한 아이를 더 좋아하는, 누구보다? 다른 애보다. 다른 애보다 한 아이를 더 좋아하는 그런 비교 발언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to violate this principle is 해가지고 is가 문장에서 동사다. 그럼 주어가 어디냐면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거 조금 특이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통상적으로 투부정사가 저렇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주어 자리에 냅두지 않지. 보통은 이제 가주어, 진주어 하면서 투부정사를 뒤로 밀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투부정사가 저렇게 주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생각해보면은 해석할 때 문장에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면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거든, 우리는. 근데 얘는 이제 위해서가 아니고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훨씬 더 큰 경쟁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어법적으로는 이제 비교급 강조 이분이 하나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여러 개를 얘기를 할 거야, 이 마지막 문장에서. 자, 이 원칙이 뭔지 서술해 보시오. 비교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서술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너무 밑에 있어서 여기다 적어볼게. 이게 원칙이잖아. 이 단어를 지금 여기다가 적었어. 원칙이지. 이러면 뭐지? 그치, 이건 우두머리지. 이거는 원칙이라는 단어고. 그래서 이제 어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 다음에 좀 깨끗하게 볼게. 자,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면 애들 사이의 경쟁이 더 심해져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쳐보자. 그러면은 원칙을 위반했으니까 커지겠지가 정답이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휘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는 있잖아. 딱 여기만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이 문장 전체 혹은 앞에 문장까지 좀 이렇게 좀 여유롭게 보면 좋거든. 만약에 smaller 하고 greater이라는 어휘 문제를 냈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걸 출제한 사람이고 애들 틀리게 만들고 싶다, 뒤통수 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조작을 한번 해볼 것 같냐면 얘를 follow로 바꿔볼 것 같아. 그러면 이 원칙을 따르는 것은 경쟁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정말 여기만 보고 문제를 푸는 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꼭 읽어보고 풀자. 알겠지? 그러니까 반대로 이럴 수도 있는 거겠지. 만약에 출제자 선생님이 이거를 smaller 혹은 small 이렇게 단어를 바꿔놓고 골라봐. 이렇게 문제를 내면 흔히들 학생들은 이제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이걸 되게 많이 외울 거란 말이야. 원칙을 위반 외우니까 당연히 follow가 아니라 violate겠지라고 고르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스몰러 때문에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만 좀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글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여기 문장을 이렇게 세 개를 묶어보자. 묶어봤어? 그러면은 이 they are especially sensitive 앞에 문장을 한번 다시 볼게.
얘네들은 친구하고 비교를 한대. 그치? 친구하고 비교를 한대. 근데 they are especially sensitive, 여기 문장은 이제 뭐냐면 가족 내에서 얘기거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습성이 있다 애들이. 근데 가족 내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면 진짜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가족에 대한 멘트로 넘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봐봐, 가족 내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민감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족이지,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족 안에서 비교하는 발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네. 여기가 이제 문장 삽입으로, 여기가 비어 있으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 연결할 때 따라서 accordingly라는 단어가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장 삽입 한번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가보자. 적어보자. 오른쪽 밑에다 적으면 돼. 다 썼어? 자, 한글 볼게. 이거 이렇게 보면은 대충 무슨 말 할 건지는 예상이 된다 이런 느낌일 거거든. 한글 보면 아마 더 머리 잘 들어올 거야. 그래서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명상을 할 때 그의 신도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성자의 우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자는 그 성인 있지, 뭐 예수님, 부처님 하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 돼. 공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신도들이 그들의 선의 순간에 막 빠져들 때, 그러니까 이제 막 명상에 빠져들고 있는 그 순간에 야옹하고 울면서 모든 사람들을 귀찮게 하면서 사원을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에 의해 그들이 방해를 받곤 했대. 방해를 받곤 했대. 그러니까 이제 막 명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방해를 받는 거지. 성자는 이제 간단한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그는 명상 시간 동안 고양이를 기둥에 묶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이제 방해가 되니까 기둥에 묶어버렸어. 이 해결책은 빠르게 하나의 의식으로 발전했다. 이 해결책은 무슨 해결책? 기둥에 묶는 해결책은 이제 의식으로 발전을 했대. 고양이를 먼저 묶어라. 그리고 나서 명상을 해라. 라는 어떤 굳어진 의식이 된 거야. 그들만의 의식, 습관이 된 거지. 고양이가 결국 자연사했을 때, 그러니까 늙어서 죽었을 때 종교적인 위기가 따라왔습니다. 신도들이 뭘 해야 될까? 어떻게 고양이를 기둥에 묶지도 않고 명상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되게 웃긴 상황이 된 거지. 상황이 이해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양이를 묶고 명상을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고양이를 안 묶으면 명상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 이 이야기는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이 고양이의 예시에서 보이지 않는 규칙이 뭐였을까? 다시 고양이 예시,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잖아. 이 이야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규칙이 뭐였냐면 명상하기 전에는 고양이를 묶어야 된다가 규칙이었던 거지. 명상하기 전에는 고양이를 묶어야 된다라는 그 규칙을 보여준다. 이건 불필요하게 규칙으로 굳어진 습관과 행동들이다. 그치? 굳어진 습관과 행동들이다. 비록 쓰여진, 그러니까 글로 쓰여진 규칙들은 변화에 저항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더 완고하다. 그들은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어. 이제 어차피 영어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침묵의 살인자래. 침묵의 살인자. 말이 좀 재밌잖아. 비유를 한 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얘한테 저항을 할 수가 없는,
이게 굳어진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습관을 따르지 않으면 못 배기는 그런 거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을 했네. 자, 영어를 한번 봅시다. Author Elizabeth Gilbert tells the fable. fable이 우화라는 단어야. 이솝우화 할 때 그 우화겠지. 우화를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에 대한? 세인트, 성자에 대한. 이 성자가 이끌어 팔로워들이면은 뭐 추종자들, 한글에서는 신자들 이렇게 나오거든. 신도들. 명상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신도들을 이끌었던 어떤 성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 최근에 한번 했던 건데, 여기서 would는 하곤 했다거든. 하곤 했다. 그래서 이거 used to로 바꿔도 괜찮아. used to 동사원형으로 바꿔도 괜찮고, 그 다음에 meditation, 이거 명상이거든. 단어 잘 보면은 스펠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스펠링 잘 외우면 좋겠는데, 비슷하게 생긴 하나 단어 적어볼게. mediation이라는 단어. mediation. 조정, 중재, 화해.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뭔가 이제 관계를 정리해준다, 조정해준다 이럴 때 쓰는 단어. 생긴 게 비슷하니까 이런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지.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Just as the followers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vement. 이게 원래 Zen이라는 단어가 주석으로 달렸던 단어인 것 같은데 거기 없지. 내가 편집하면서 지운 것 같거든. 이게 선의 순간이라는 뜻이야. 선의 순간.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명상에 깊이 빠져들었을 때 들어가는 어떤 순간 영역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래서 just as 뭐 할 때 그 신도들이 떨어지는 거지. 선의 순간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하곤 했다. 그들은 뭐 하곤 했다? 방해 받곤 했다. 수동이지. 방해 받곤 했었다. 고양이에 의해서. 어떤 고양이냐면 똑같아. 얘도 하곤 했다의 우드야. 걸어 다니곤 했었던. 걸어 다니곤 했었던. 사원을. 분사구문입니다. 사원을 걸어 다니곤 했었던. 뭐 하면서? 야옹하면서. 미야오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야옹하면서. 그다음 bothering 괴롭히면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이렇게 괄호를 닫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볼게. 그 신도들이 선의 순간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방해를 받곤 했었다. 고양이에 의해서. 걸어 다니곤 했었던 사원을 야옹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고. 자, 그래서 이제 The saint came up with a simple solution. come up with는 우리 많이 봤던 단어지. 떠올리다. 그 saint가 되게 단순한 해결책을 하나 떠올렸어. 그게 뭐냐면 그는 타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를 기둥에 뭐 하는 동안? 명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세션이라는 단어가 기간이나 뭐 시간 정도의 뜻을 가지는 거. 이거 단어장 프린트해 준 거 아마 써 있을 거거든. 그래서 명상을 하는 기간 동안에 묻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해결책은 우리 아까 얘기도 한번 했던 건데, 이런 해결책은 고양이를 묶는 게 이런 해결책이잖아. 근데 이거를 디스라는 지시사로 썼다라는 얘기는 앞에서 했던 얘기를 받아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간접쓰기 문제 풀 때 저기가 단서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이러한 해결책은 빠르게 발전했다. 뭐로? 의식으로 발전되었다. 이 의식이 뭐 의식을 일타의 그 의식이 아닌 거 알지? 제사 의식할 때 의식이야. 자, 그들의 의식이 뭐냐면 하면서 이제 점점 찍고 부연 설명. tie the cat, 고양이를 묶어라. 어디다? 기둥에다가 먼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명상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네들이 이런 습관이 만들어졌어.
When the cat eventually died of natural cause. 이게 자연적인 원인이란 뜻이겠지. 그래서 자연적 원인으로 고양이가 사망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종교적인 위기가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 좀 적어볼게. 이거 단어 프린트에 아마 있었을 거야. 뭐라고 나와 있었어?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뜻도 있고, 뭐뭐라고 추정, 가정, 되어지다 라는 뜻도 있어. 이렇게 적는 거는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인 거, 뭐 다른 의미로 쓰인 거 나올까봐 이렇게 적는 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쓴 거는 얘네들은 느낌이 조금 비슷해. 근데 얘는 완전 다르지. 그래서 그래. 그래서 be supposed to. 그래서 신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무엇을 해야 할까? How could they possibly meditate? 어떻게 그들이 명상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명상을 할 수 있을까? 뭐 하지 않고 고양이를 기둥에다가 묶지 않고 어떻게 명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네. 이 스토리는 묘사합니다. 혹은 보여줍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이거 조사가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 적어볼게.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 문장의 역할을 한번 보자. 이 스토리는 뭐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스토리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지. 방금 전까지 이제 뭐 고양이 명상 어쩌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글쓴이가 스토리에서 빠져나와서 이거는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좀 이렇게 빠져나온 느낌이잖아. 덩어리가 잡힌다는 얘기야. 글 전체의 덩어리가. 좀 이따 얘기해볼게. 이거는 These are habits and behavior. 이것들은 행동이고 습관이야. 행동이자 습관이다. 행동과 습관이다. 어떤 불필요하게 굳어진, 뭐로 굳어진? 규칙으로 굳어진, 이렇게 갈 거고, rigidify가 이제 굳게 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따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기억을 하자. rigid라는 단어가 굳은, 뭐 뻣뻣한, 아니면 태도가 엄격한 의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 근데 여기다가 file을 붙여서 동사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야. 그래서 굳어진 거지. 동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불필요하게 규칙으로 굳어져 버린 어떤 습관이나 행동입니다. 자, 비록 쓰여진, 이렇게 갈게. 비록 쓰여진 규칙들은 저항할 수 있지만, 변화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즈, 여기서 원즈는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more stubborn, 더 고집이 셉니다. 엄격합니다. 완고합니다. 이런 뜻이야.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세연아, 그러면은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야? 바꾸기 쉽지 않다. 다시 읽어볼게. 글로 쓰여진 규칙들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지만, 글로 쓰여 있는 규칙들이 변화에 저항한다는 얘기는 변화해? 안 해? 변화 안 하지. 글로 적어 놓은 규칙들도 잘 안 변하거든. 근데
글로 써있지 않은 내 눈에 안 보이는 규칙들은 더 고집이 세대. 더 고집이 세대. 그러면 변화 안 한다는 얘기지. 변화를 정말 안 한다는 뜻이지. 모어라는 거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stubborn 혹은 more stubborn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어볼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고집이 세다. 변화에 저항을 한다. 변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그 앞에 more가 있으니까 more resistant가 되는 거겠지. They are the silent killer. 그들은 침묵의 살인마다. 그러면 자, 침묵의 살인마가 뭔 소리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가능한 거겠지. 자, 침묵의 살인마다 뭐다? 변화시키기가 쉬운 어려운? 그치? 변화시키기 어려운, 떼어내기 힘든 습관이 돼버린다 란 말이겠지. 변화시키기 어려운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글 전체적인 구조를 나누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거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하고 이제 글쓴이가 자기 얘기를 하는 부분을 좀 쪼개보자. 처음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가야 될까? 맨 첫 문장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겠지. How could 여기까지 쭉 묶으면 되겠지. 이게 이야기에 해당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대로 This story illustrates 이 문장부터 끝까지 가면 이제 글쓴이가 일반적인 진술을 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덩어리가 딱딱 나뉘면은 간접쓰기 문제 내기 되게 좋아. 순서 배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문장 삽입 이런 거 내기 좋으니까. 자, 여기서 잠깐 멈췄다 갈게.